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8월 5일 금요일 오늘 여정 경제 정보는 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되는지, 왜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거 자료로 최근에 그 정경련에서 냈던 보도자료죠. 자영업자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요즘 뉴스 들어보면 참 재미없죠. 안 좋은 얘기만 있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그냥 한번 풀어드리려고 해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답답한데 여러분 오죽 답답하실까. 그래서 그냥 광대가 한번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광대라고 해서 막 웃기고 막 이런 광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풀어드리고 싶어요. 답답한 마음. 오늘도 답답한 이슈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제가 한번 판소리 나오면 판소리,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자영업자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왜 소상공인을 도와줘야 될까요? 실제 설문조사를 봤더니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자, 자영업자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조사를 해봤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 감소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70%가 매출이 감소됐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본인과 가족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에 대한 고용은요. 작년 상반기와 비슷하게 유지 또는 감원했으며 증원한 자영업자는 1.8%에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작년 상반기 대비거든요. 2021년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를 비교한 겁니다. 작년 엄청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요번 연도 상반기가. 매출액이 감소됐다고 응답하신 분의 70%입니다. 순이익이 감소됐다는 분이 68%예요. 여러분, 이래도 소상공인이 도움을 안 봐야 되는 계층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든 계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입니다. 고용, 감원하겠다는 분이 20%, 유지가 78% 이렇게 됩니다. 하반기의 매출 전망은요, 뭐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고요, 자영업자의 33%는요, 폐업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때마다 공감이 되시면 옳소 이렇게 우리 판소리에 보면 추임새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추임새가 뭐 기쁠 때만 추임새가 있는 게 아니라 판소리에 슬플 때도 옳소 이렇게 추임새가 있듯이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공감이 되시면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옳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의 3분의 1은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가 실적 감소, 임차료 인건비 고정비 부담, 자금 사정 악화, 경영관리 부담 순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요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럼 왜 폐업을 고려하지 않나요? 했더니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안이 있어서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코로나19 종식 후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더 힘들잖아요. 사실 코로나보다 또 왜 그러냐면 경기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이자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 이자를 올려서 잡는다 이런 얘기를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이자를 올리면 왜 물가가 내려가냐면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이자를 올리면요 당연히 이제는 소비가 줄어들게 돼요. 이자 부담이 커지죠. 일단 가계 중심으로 빚 있는 분들은 대출 갚아야 되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으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중앙은행으로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시중에 돈이 없죠. 그러니까 뭐야? 돈이 안 돌죠. 소비가 위축이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뭐냐면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한 뭐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코로나 때 그때보다 그 한때 한창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어떻게 장사가 더 안 되느냐. 소비가 너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은행들도 나서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분위기를 저는 만들어 갈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소상공인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 임차료 보증금이었어요. 자, 임차료, 보증금, 월세, 이게 가장 크게 부담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대출 상환 순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인건비 결정이 됐어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거 공문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고용노동부가 공문을 냈습니다. 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고시를 했어요. 예, 고시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전년 대비 460원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460원 인상되는 거죠. 자, 8월 5일 오늘입니다. 오늘 공문을 냈어요. 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 고시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는요, 주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유급 주휴 포함이죠. 그래서 209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201만 58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저 월급은요, 적어도 201만 580원을 주셔야 돼요. 네, 뭐 이게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달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 여러분 꼭 알려드리고요. 사실 이의 신청했었어요. 노동계도 이의 신청하고 경영계도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는 하면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고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 임금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당연히 이제는 월급을 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최저 월급, 시급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라고 해서 오늘 정해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정을 보시면 여러분 제 채널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9,620원으로 됐다는 것.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최저임금이 뭐 높다 낮다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저는 항상 균형을 지켜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동계도 불만이고 경영계도 불만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인건비가 좀 부담이 되죠. 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소비 촉진 지원, 이게 뭐냐면, 그러면 무엇을 희망하느냐, 어떻게 되기를 희망하느냐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소비 촉진 지원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금융 지원 확대이고 공공요금 인하이다. 이런 순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소비 촉진 지원 확대를 가장 먼저 뽑았다. 정말로 현명한 겁니다. 우리 자영업자분이 정말로 현명한 거죠. 그죠? 지원금 주는 것보다 내가 벌어서 매출을 일으키면 더 도움이 되죠. 소비 촉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지원책이 나와줘야 돼요. 소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 내가 장사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정확하게 세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분들이 좋습니다. 특허 프리랜서 다 포함해서요. 세상 돌아가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죠. 자,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 필요하죠. 공공요금 인상 억제 필요합니다. 자금 지원 확대도 정말로 필요하죠. 이런 순으로 꼽았어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 속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거는 좀 말씀드립니다. 전 항상 균형을 지켜드리죠. 정경련 보도자료예요. 정경련. 그래서 경영계의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이 정경련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항상 균형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자영업자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의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해야 돼요? 정부가 지원을 더더욱 늘려줘야 된다라고 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자영업자들의 심리 지수를 본다 그러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악화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도와줘야 되겠죠. 안 좋은 뉴스가 요즘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이거 왜 그러지? 세상이 왜 그럴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게 오늘 여러분 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이영 장관께서 오늘 SBS 뉴스 프로그램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스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언론 보도에 많이 출연해라 하면서 요즘 장관들이 굉장히 많이 언론 보도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영 장관도 그런 관점에서 연장선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SBS 뉴스에 나와서 손실보전금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 화면을 오늘 이영 장관 8월 5일입니다. 8월 5일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는 그 손실보전금 그 사각지대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궁금하신 분들. 그런데 이제는 그 질문이 저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 한 소상공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받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틀렸어요. 결론적으로. 저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피해갈 구멍이 있고 질문 자체가 틀렸으니까 저렇게 되면은 당연히 정부의 반대 논리가 생기는데 역시나 예상됐던 답변이 오더라고요. 질문 자체가 오해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소상공인들의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었으니까.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진짜 사각지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을 던졌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물론 저도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출연하다 보니까 언론에 나가서 당연히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손실보전금 이야기 이런 잘못되면 특히 최근에는 이제 금융지원 현장에서는 전혀 이게 정부의 의지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에도 YTN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듣고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영 장관께서 이제는 훌륭하신 분인데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죠, 사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가요. 지금 오늘 또 이영 장관의 그 인터뷰를 보면은 답답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보는 내내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8월 달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공문이. 이의 신청 공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8월 달 안에는 이제는 이게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아무튼 간에 참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꼭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그래서 맘 같으면은 진짜 이영 장관 여기 딱 모셔갖고 그냥 특히 제가 그거 확인됐나요? 여러분 혹시나 이 영상 듣고 계신 우리 공부방 하시는 분들 이 문제 해결이 됐나요? 지금 그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안 나왔잖아요, 공부방에. 그래서 이제 못 받았잖아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만 받으면 매출이 증가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 논리로 이제 이영 장관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있으면 매출 증가돼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맞거든요. 근데 질문 자체가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거 해결이 됐나요? 공부방 하시는 분들 요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이거 해결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각지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사각지대예요.
똑같이 학원처럼 똑같이 뭐 했냐면은 규제 받고 학생 못 가르치고 똑같이 행정명령 이행을 받아서 방역주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안 나오다 보니 당연히 못 받는 거죠. 손실보전금을. 진짜 이거는 저야 봐도 사각지대입니다. 이외에도 많죠, 사례가.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오죽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정말 맘 같으면은 우리 이영 장관이 진짜 나쁜 분이 아니거든요. 진짜 세평도 좋으신 분이세요, 원래. 근데 진짜 지금 곤혹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거거든요. 예. 아무튼간에 딱 모시고 여기다 모시고 제가 진짜 예. 답답한 마음을 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예. 그냥 속 시원하게 좀 밝혀달라. 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단 정부가 사과는 해야 됩니다. 예. 사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치권이나 아니면 공약도 그랬죠. 예. 주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영상 기록이 있잖아요. 주겠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이해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정말로 사과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근데 이런 게 없으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더 안타까워지는 거죠. 왜 이걸 모를까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예. 맞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바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보는 내내 답답하거든요, 진짜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요, 그냥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균형을 지킵니다. 정부 잘한 건 정부 잘한다고 얘기하고요. 얼마 전에 전자책 나왔던 거 중기부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책이 문제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많지는 않았고 소수 몇 분. 그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못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책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게 사실 책이거든요. 자기 개발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지혜를 얻어서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제공해 준다는 거, 정부에서 무료 책을 준다는 거는 저는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 준다고 해서 지원금 안 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은 아니었잖아요.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예,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일단은 좋은 정책이 나온 건 칭찬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한 거예요. 저는 전자책 나온 거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좀 정부가 현실적인 거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또 소상공인분들 사각지대, 또한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제가 왜 답답하냐면 금융지원 자체가 정부의 의지는 좋은데 좀 시장을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 방송을 금감원 쪽에서 듣고 계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금감원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금감원 원장이 검찰 출신인 거 아시죠? 되게 열심히 하세요, 이분. 원장, 김광원 원장이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그럼 조금 더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장에서는 전혀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은행이 안 움직여요, 은행이. 은행이 지금 안 움직입니다,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예,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뭔가 더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들에서 이해는 되는데 당연히 은행도 손해보면 안 되겠죠. 근데 사회적인 고통분담이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일단 소상공인들의 어느 정도 대출에 대해서 부분도 전환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크게 좀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거든요, 소상공인분들. 그래서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도 현장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좀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 힘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저는 소상공인과 소통을 해왔거든요. 그동안 계속 소상공인과 소통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고 저도 잘못 생각했던 게 많았고, 내가 소상공인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해봤더니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 정말 억울한 사례들, 가슴 답답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게 민생인 거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과학적 방법 좋다 이거예요. 과학적 방법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인간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과학적이라도 그게 설득이 될까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최저임금도 고시가 됐죠. 또 이영 장관 모니터링 듣죠. 요즘에 또 은행권에서 하는 또 말은 안 드릴게요. 또 은행권에 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금융권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보면서 참 답답하죠. 쟤네 왜 그러나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분들 오죽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 많이 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팍 터뜨리고 싶었어요. 속 시원하게. 적어도 저는 여러분과 소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이 영상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좀 속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이 채널에 오셔서, 우리 채널에 오셔서 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누구 편을 들었으면 제가 막 한쪽으로 쏠려서 막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했겠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누구 편에 서서 막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편 가르고 이러고 싶진 않거든요. 정말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현실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딱 현실만,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잘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이젠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뭐든 간에 기다리고 인내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 보시는 영상이요, 제가 단순히 한 번 찍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몇 시간째 이 영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은 갈라지죠? 힘들죠?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몇 시간째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할까요?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밝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목 갈라지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이고 엔진 왔다 다시 찍고 편집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만큼은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줬으면,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다음에 특고 프리랜서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잘 될 겁니다. 8월 5일입니다. 이제 주말이 다가오죠. 내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일 또 열심히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생계를 책임지시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도 저도
또 열심히 여정답게 움직였습니다. 참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 여정 패밀리들만 참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 우리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여정 가족은요 그냥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여정 가족이에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하셔서 매일매일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오늘은 우선 조금 답답한 마음을 같이 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항상 좋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알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 여러분 오늘 잘 지내셨나요? 저도 오늘도 열심히 또 지냈습니다. 여정답게. 오늘 또 오전에 인천 강의가 있어서 인천에 한 대학교 갔다가 오늘 동대문 또 에서 또 컨설팅이 있어서 동대문에 또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시죠 여러분? BMW입니다. 버스, 메트로, 워킹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인천 쪽에서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에 1호선을 몸을 싣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송내역에서 탔거든요. 송내역에서 딱 탔는데 어떤 그 땀 뻘뻘 흘리시는 그 좀 등치 있는 우리 중년의 남성분께서 타셨습니다. 타셔갖고 제 옆에 앉으셨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한 손에는 볼펜을 짚고 계셨고요. 한편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메모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앉자마자 주무시더라고요. 제 옆에서. 진짜 그 아시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조는 거. 예. 아마 지하철을 안 타신 분들은 그거 모르실 겁니다. 저는 이제는 워낙 지하철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정말 저는 사랑해요. 예. 아무튼 근데 옆에 딱 앉으셨는데 앉자마자 주무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곤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되게 피곤하셨나 보다. 그래서 저한테는 막 기대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날씨가 되게 오늘 더웠잖아요. 옆에 계신 분은 또 땀 냄새도 많이 나고 땀을 많이 흘리셨나 봐요. 다 젖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붙는데 그거 아시죠? 약간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남자들끼리 붙으면 이거는 지하철 안 타신 분들은 전혀 몰라. 남자들끼리 붙으면 이렇게 막 그 찝찝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땀에 쩔어 있다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게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피곤하신가 보다. 정말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앉자마자 주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는 또 우리의 가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의 모습이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서민의 삶이고 이게 서민들의 삶이 아닌가.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빌려드렸죠. 물론 어깨 빌려드리려고 일부러 피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기대서 주무시라고 했는데 그거 아시죠? 이렇게 어깨 기대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게 해보신 분만 알아.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많이 고단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는 그분께서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리시고 더운 날에도 이동하시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게 생활이고요. 정부가 우리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개 소상공인 그런 클래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19 때 모든 자영업자가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있을까요? 누가 세금 내죠? 누가 경제를 지탱해주죠? 대기업들이요? 아니요. 소상공인 없으면 대기업 못 살아남습니다. 돈이 안 돌아가는데. 대기업에서 나온 물건 누가 사줘요? 국민들이 사주잖아요. 국민의 대다수는 또 소상공인입니다. 돈이 돌고 도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큰 일을 해내셨고요.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개 소상공인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위대한 소상공인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만한 능력,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땀을 흘렸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린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자격은 여러분께 주어집니다. 옆에 있던 아저씨,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하철 동대문까지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본 하루였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늘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든든한 옆에 있는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고단한 열매 삶의 어깨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대시고요. 언제든지 이 여정 채널 안에서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늘 경제비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토요일인데요. 일하시는 분들 더 힘내시고요. 또 쉬시는 분들 푹 쉬십시오. 그리고 월요일 또 함차게 또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또 바꿔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를 또 부담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또 월요일부터 힘내야 되기 때문에 쉬시는 분들은 충분히 잘 쉬시고요. 잘 즐기시고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은 크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 되십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